초고층 공동주택의 화재 특성 및 대책입니다. 가연물은 뭐가 있을까요? 가연물. 예? 고체 가연물, 액체 가연물, 기체 가연물. 예? 기체 가연물은 뭐가 있을까요? 예. 가스 쓸까요? 안 쓸까요? LNG, LPG. 이게 얘기 안 하면 안 떠오르나요? 대한민국에 지금 LNG, LPG 안 쓰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특히 고층, 초고층 공동주택인데. 그죠? 당연히 쓰겠죠. 점화원은 화학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전기적 점화원 다 존재를 하죠. 예. 그리고 교육 현황 어때요? 교육 현황. 당연히 안 좋죠. 방화 방연 현황. 초고층 공동주택이에요. 괜찮아요. 방화 방연. 이거 괜찮다고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초고층 공동주택 화재 시에 화재가 어디에 머물러요? 세대에 머물죠. 전 건물 화재로 일반적으로는 전 건물 화재로 확대되지 않는 게 초고층 공동주택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초고층 공동주택도 공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커튼 월 공법이 있죠. 얘는 위로 왼쪽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층층층이 있어요. 한번 봐요. 층층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외벽 유리잖아요. 외벽 유리. 예, 이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예? 실링 하거든요. 예? 내화 실 해요, 내화. 내화 재료로 충진한다고요. 제가 봤는데요. 엉성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죠. 위에서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면 사면이에요, 사면. 사면이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얘가 25층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그 동그라미 친 실링이라고, 실링. 뺑 둘렀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예? 이 길이가 몇백 미터, 몇천 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몇천 미터는 좀 그렇고요. 예? 몇백 미터가 된다고요. 이거를 꼼꼼하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작업을.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초고층을 한번 감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건 누구 일이에요? 건축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소방이니까 저도 이제 요만큼 관계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좀 꼼꼼하게 하라고, 나 지금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래서 커튼월 이런 부분에 내부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지은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층 빌딩 화재의 특성 및 대책입니다. 자, A세트, R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R세트가 어때요?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A세트는요? 어떨까요? A세트는. 고층 빌딩이니까, 저층 빌딩은 층고도 낮아요. 고층 빌딩은 층고가 높거든요. 그러면 연기층 하강 시간이 어때요? 예, 상대적으로 길 수가 있고요. 좀 좁은 건물에 넓은 건물이에요. 넓은 건물이죠. 넓은 건물일수록 또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요. 실내의 온도 상승 또 느리고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이거는 장점 위주로 자꾸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왜요? 특성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데 쓸 거 없으면 뭐요? 예, 장점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는 좀 얘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고층은 원체 뭐 연돌 효과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화재 확대 속도가 의외로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방화 구획을 철저히 했을 때 한 층에 머물겠죠.
지하 공간 화재 특성 및 대책입니다. 고층이 유리할까요? 지하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고층이 유리하죠. 지하는 뭐 엄청 불리한 게 투성입니다. 뭐가 불리할까요? 네? 네. 피난이 일단은 얘가 대단히 문제시 되는 게요. 연기의 이동 방향과 피난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하 공간의 화재 시에는 연기도 위로 올라가는데 피난도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인데요. 이 다중이용시설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용자 특성 중에는요.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진짜 뭐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특정 다수인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영화관 있죠. 예, 영화관이 저는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 화재의 특성 및 대책입니다. 자, 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규모. 폭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규모 폭발인데 이거를 완화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뭘 해야 될까요?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써 있어요. 클린룸, 청정실, 무진실 화재 특성 및 대책인데요. 청정실, 무진실 우리가 창이 있으면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청정실, 무진실은 창이 없는 밀폐 공간이에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열이나 연기가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죠. 그러면 결국은 프레셔 오버가 빨리 오거든요. 창이 많으면요, 예, 오히려 프레셔 오버나 이런 것들은 늦게 옵니다. 연기가 또 내려오는 속도가 연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예, 예, A 세트는요, 무지하게 길어지겠죠. 왜? 1.8m까지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 연기 계속 빠지니까. 근데 얘는요, 바로 오죠, 그죠? 네. 그리고 고가품들이 많습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재산 피해가 크죠. 예. 그래서 인명 피해도 있겠지만 특히 재산 피해가 대단히 큰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이소토프 화재. 이 아이소토프 화재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화재로 인한 피해 더하기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가 정중간에 나와 있어요. 4번에 돌연변이, 기형, 혈액암 이런 피해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 범위가 작겠어요? 대단히 넓겠어요? 대단히 넓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해저드가 크다라고 표현합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요.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죠. 리스크가 빈도, 심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소토프 화재는 클룸 화재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요. 자, 넘어갑니다. 산림 화재의 특성 및 대책인데요. 산림 화재,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을 끌 수가 있나요? 불을 막을 수가 있나요? 힘들죠. 즉 완화는 거의 뭐 힘들다는 얘기예요. 완화는. 예, 물론 조금 하겠죠. 어디 뭐 집으로 막 불길이 와요. 집에다가 물을 막 뿌려요. 집 하나를 보호할 수는 있겠죠. 네.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예방이요. 자, 예방은 뭐였어요? 예? 에듀케이션, 교육, 그리고 기술 개발해야죠. 엔지니어링, 그리고 법을 강제해야죠. 예? 인포스먼트를 해야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뭐 불조심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산불은 계속 나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산불 낼 사람 사형. 예. 어쨌든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예. 뭐 10억 아니면 징역 10년.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예방대책이에요. 예방대책. 그래서 예방대책에 보게 되면 뭐 논두렁밭두렁, 어린이 불장난, 감시, 입산 통제, 성묘, 무속, 행위, 계몽, 산나물, 약초, 뭐 군사훈련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말보다 뭐가 더 좋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교육, 기술, 강제하는, 법으로 강제하는 이 말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이점인데요. 이런 거에다가 공통을 믹싱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전에 뭐를 먼저 외워야 될까요? 공통을 외우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를 취하고 공통에서 일부를 버리고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죠. 자, 터널 화재의 특성 및 방제 설비입니다. 터널이다 그러면 어때요? 네? 터널이다 그러면 한 방향이잖아. 한 방향. 쭉 한 길로 쭉 들어가잖아. 터널에. 닥트 화재다 그러면 한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또는 열이 여러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럼 한 방향으로 가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사람도 기사 자격증을 여러 개 따는 것보다 소방만 따가지고 관리사 기술사 따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예요. 터널 닥터처럼 한 방향으로 가면 수직 상승한다라는 거죠. 자, 강산 화재의 특성 마찬가지예요. 아닌가요? 지하 공동구 화재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작은 게 어딜까요? 지하 공동구 인명피해 작죠? 광산 화재 인명피해 있죠? 크죠? 닥터 화재 인명피해 없죠? 터널 화재 인명피해 크죠? 그러면 인명피해 제일 큰 게 뭐예요? 터널이죠. 터널. 그죠? 터널 화재가 제일 크고요. 광산 화재.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는데 제가 이제 뒤편에는 뭐 위주로 보고 있어요? 차이점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 조금씩 이렇게 보세요. 뒤에는. 그리고 계속 읽어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이걸 외워 쓰는 사람보다 우리가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비슷하게 쓸 거니까. 우리는요, 뭐, 액티브 시스템 나오고, 패시브 시스템도 나오고, R세트, A세트, 연돌 효과, 뭐 이것저것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이 신선한 거예요. 와, 이거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제목을 멋있게 만들어요. 제가 제목을 대단히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중에서 일부를 순간순간 발췌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을 특성 5가지 정도, 대책 5가지 정도 이렇게 딱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라고요. 가장 좋은 1번, 가장 좋은 2번, 가장 좋은 3번 이런 명칭이요. 그래서 좀 모자란다 그러면 7개, 그렇지 않다 그러면 5개. 우리가 보통 특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서론 쓰고 결론 쓰고 특성을 쓰게 되면요, 한 페이지 좀 넘게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쓴다 그러면 한 페이지 반 정도를 특성을 쓰면 되는데, 그럼 몇 줄이에요? 특성이? 네?
한 30줄 정도 특성을 쓴다고요. 그러면 제목이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러면요. 예? 6줄씩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명은 몇 줄이에요? 5줄이 되는 거죠. 예, 제목 하나에. 그죠? 예. 그러면 제목을 한 6개나 7개 정도를 마련하는 거 괜찮겠네요. 특성. 그러면 일률적으로 몇 줄씩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한 4줄씩 설명이 되는 거죠. 4줄은 3줄 반이에요. 예,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목의 밑에 설명을 3줄 반, 2줄 반은 좀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제목을 뭐 10개, 20개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종류가 공통해 보니까 10개 되잖아요, 제목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